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7번 프린트를 통해서 중국 근대사 남아있는 부분 신의 혁명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목이 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이 좋지 않아 좀 평소보다 목소리도 낮고 좀 느리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업을 찍는 게 말이 안 되는 몸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업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평소보다 선생님의 말이 좀 느리고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의 혁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17번 프린트를 통해서 바로 중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중국 근대사 같은 경우는 토인비가 말한 대로 역사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내부로부터의 응전이다 라는 말에 딱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중국 근대사입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각종 제국주의 열강들의 외부의 도전, 자극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맞서서 청나라 후기 다양한 정치 세력들, 보수파, 개화파, 양모파, 개화파, 변파파, 혁명파들이 여기에 나름대로 본인들의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번 프린트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 범위는 1차 아편전쟁부터 근대사의 시작을 여는 1차 아편전쟁부터 청나라 황실이 무너지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들어서는 신의 혁명까지, 여기가 이제 27번 프린트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운동, 2차 아편전쟁, 양무운동, 청일전쟁,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광서신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각각의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같은 경우는 난징조약, 텐진조약, 베이징조약을 비교해야 되고, 태평천국운동과 의화단운동은 모두 아로부터의 운동이지만 구호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 특히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 역시도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혁이었죠. 그리고 결국 의화단 사건 이후에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베이징마저 털리고 이 의화단 사건으로 맺은 조약이 베이징 의정서 신축 조약이었어요. 이 베이징 의정서 신축 조약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이제 청나라 수도 베이징에 뭘 주둔한다? 외국 군대를 주둔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러니까 이제 청나라 황실에서도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이 서태후를 포함한 청나라 황실, 그 만주족 황실이 주도한 개혁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광서신정이었어요. 광서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대한제국 고종이 했던 광무개혁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 광서신정의 내용을 변법 자강운동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가 바로 과거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변법 자강운동은요, 과거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제를 개혁하자는 거죠. 뭘 폐지하자? 팔고문. 그러니까 변법 자강운동은 과거제를 개혁하자. 그 과정에서 뭘 폐지해요? 팔고문을 폐지해서 과거제를 개혁하자는 게 변법 자강운동이었다면, 광서신정은 아예 과거제 자체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광서신정 같은 경우는 특히 뭘 기억하라겠죠? 신군, 신식군대인 신군을 편성을 했고, 겉으로는 이 지방에 있는 신사들이 원하는, 입헌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 입헌군주제와 의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국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게 이제 나오는 게 흥정, 헌법, 대강이었죠. 다만 이 광서신정은 진짜로 청나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거였나요? 그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되게 겉으로는 입헌군주제, 의회 수립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제군주제였다라고 해서 광서신정 이후에는 청나라는 답이 없다, 청나라의 근본적인 틀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혁명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의 혁명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신의 혁명 같은 경우는 일어나게 된 배경, 일단 이 신의 연도 헤아리는 방식이에요. 이 변법 자강 운동을 다른 말로는 무술 변법, 그 1898년을 무술년이라고 해서 무술변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1911년을 신해년이라 그래. 그래서 신해년에 1911년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이다. 그래서 신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신의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일단 그 전에 마지막으로 서태후를 포함한 이 청나라 만주족 황실이 했던 광서신정. 얘가 한계가 너무 많았죠. 그죠? 겉으로는 입헌군주제, 니들이 원하는 거, 거기다가 의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국, 이런 거 해주겠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흠정헌법 대강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쵸, 전제군주제 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흠정헌법 대강에 명시했던 이거 글씨가 왜 이러죠? 선생님 글씨는 좀 문제가 있어. 흠정헌법 대강에서 이제 그 약속, 의회나 그런 입헌군주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서신정이 결국 청나라 황실의 권력만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근본적인 틀 자체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혁명파의 입지가 점점점 증가하게 돼요. 이 혁명파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혁명파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중국의 그 국부,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순원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인 나라를 만들고자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려고 혁명운동에 뛰어드는데, 그걸 위해 만든 게 중국 동맹회라는 거예요. 특이한 건 이 순원이 혁명운동을 하는데 중국 동맹의 목적이 뭐야?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건 청나라 정부가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해 공화정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 중국 동맹회는 일본에서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원 자체가 일본의 망명을 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순원의 사상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4종 세계사 교과서, 6종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모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바로 자, 뭐라고 적었죠? 산민주의. 민세계, 산민주의예요. 민이 세계라는 거야. 민족, 민권, 민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민족이라는 건 지금 이 순원의 중국 동맹회가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청나라 황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치, 만주족, 여진족, 오랑캐가 만든 나라잖아. 그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는 다시, 그쵸, 우리의 중국 전통 민족 한족의 나라를 부활시키자는 거야. 여기서 이 민족은 한족을 말합니다. 다시 한족이 주인된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권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는 공화정을 만들자. 그리고 민생은 국민들의 삶을 말하죠. 당시에 아직까지 중국은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의 환경,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장애의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 분배. 그래서 이 순원의 산민주의, 한조 다시 여진족을 몰아내고 한족이 중심되는 나라를 만들자, 민족. 그리고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국민이 진정 주인되는 왕이나 황제가 없는 공화정, 민권. 그리고 토지를 분배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경제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토지 분배를 통한 민생의 실현. 이렇게 민족, 민권, 민생, 삼민주의를 주장하게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삼민주의를 여기 아래에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 여러분 잘 들리나? 감이 잘 안 오네. 쌤은 이제 좀 말하면서 조금씩 목소리가 좀 풀리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들리겠죠? ASMR 같아. 속삭인다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어폰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 순원의 삼민주의를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 태평천국운동이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자, 태평천국운동과 삼민주의 모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태평천국운동은 그쵸, 멸만 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부흥시키자는 게 태평천국운동의 이념이었죠. 이건 아예 만주족을 없애버리자, 완전히 만주족을 몰아내자, 만주족을 배척하자라는 거야. 이건 만주족을 배척하자라는 거야. 근데 삼민주의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태평천국운동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는데, 삼민주의도 아까 한족의 중심 나라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삼민주의, 순환의 삼민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은 태평천국운동에서 말하는 민족, 멸망은 아니라 뉘앙스가 달라요. 순환의 삼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한족이 물론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외에 뭐 여진족, 조선족 등등 여러 개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민족을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권을 한족이 쥐고 한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만, 그렇다 그래서 만주족 같은 다른 민족을 배제하진 않겠다. 공존하자. 그러니까 한족이 중심, 실권을 쥔 상태에서 다른 민족과 공존하자라는 게 순원의 삼민주의예요. 그 다음에 민권. 민권 같은 경우는 순원의 삼민주의는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된 공화정이라면, 태평천국운동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왕국, 신정정치예요. 신권정치.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민생. 이건 좀 공통점이 있죠. 태평천국운동이 농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평등이라든가 아편, 축첩, 전족 금지 등등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뭐였죠? 네, 천주 전무 제도로 대표되는 토지 분배였어요. 이건 둘 다 완전한 공통점이죠. 태평천국운동도 천주 전무 제도를 통해 토지 분배를, 순원도 삼민주의에서 토지 분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에요. 자, 이걸 비교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광서신정의 한계를 느낀 혁명파 순원이 중심이 돼서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자는 이 중국 동맹회가 일본의 근거지를 두고 삼민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민족, 민권, 민생, 한족이 중심된 다민족 국가, 왕이 없는 공화정, 토지 분배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전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개는 다른 데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결국 순원은 일본에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혁명은 중국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당시 이 청나라 정부, 그러니까 광서신정을 시행하고 있는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이 청나라 정부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네, 철도 국유화 조치라는 걸 내세워요. 말 그대로 철도를 국유화, 국가의, 청나라의 소유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여러분 지금 상식으로는 코레일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제 철도가 국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철도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코레일이 사기업이었어, 사기업.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 한족 신사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소유하고 있던 게 철도였어요. 그거를 지금 이 청나라 정부가 어떻게 한 거야?
너희 지방 세력들이 갖고 있는 지방의 그 한족 신사들이 갖고 있는 철도를 우리 청나라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야. 왜 그랬느냐? 돈이 필요하니까요. 의화단 운동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요. 그리고 광서신정의 개혁을 추진할 거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의화단 운동의 배상금 그리고 광서신정의 그 개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지방에서 철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그동안 노답스러운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은 청나라 정부가 나라의 돈이 필요하니까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철도 국유화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말 그대로 철도를 지키자. 누구로부터? 청나라 정부로부터.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다른 말로는 철도 수호 운동. 또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지키자, 보호하자. 무엇을? 철도를 보호하는 운동이다. 같은 말이에요. 청나라 정부가 의화단 운동으로 물어야 되는 배상금과 광서신정의 그 개혁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어드릴까요? 아예? 그 의화단 운동의 배상금 그리고 광서신정의 개혁 그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겠다고 하니까 이 지방에 있는 한족 신사들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철도 수호 운동, 보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맨 먼저 철도를 지키자.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을 일어난 지역은 스촨이에요. 중국 근대사는 지역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스촨 여기. 여기가 이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다른 말로는 철도 수호 운동. 또 다른 말로는 보로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먼저 이제 일어나게 된 게 스촨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더 놀랍게도 우리 광서신정 때 이 서태후를 포함한 보수파들이 광서신정에서 굉장히 공들여 양성한 집단이 있죠. 바로 뭐죠? 청나라 황실을 지키기 위한 군대. 바로 신군이라고 하는 군대예요. 신군. 이 신군이 청나라를 향해서 칼을 들이는 거예요. 아니, 청나라 정부가 기른 군대가 왜 청나라를 향해서 칼을 들이립니까? 여러분, 신군은 그 당시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가 가장 심혈을 들여서 서양식의 신문화와 신식 문화를 가르치는 최정예 군대.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서양의 선진적인 시스템과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게 신군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식군이 아니잖아. 신식 군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서양의 무기, 서양의 군사제도, 서양의 훈련, 서양의 시스템, 서양의 체제, 서양의 제도를 가장 먼저 맛본 게 신군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은 보고 느낀 거죠. 청나라가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인지. 그래서 얘들이 어디에서?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창 신군의 봉기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성들이 독립을 선언을 해요. 만주족 오랑캐를 쫓아내고 공화국을 수립하자. 그래서 얘들아, 그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철도 수호 운동, 보로 운동으로 봉기했던 스촨 봉기와 여기 우창, 여기 누가 봉기한 거예요? 그죠?
광서신정 결과 만들어진 신군이 봉기했죠. 철도 국유화 운동에 대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철도 수호 운동, 스찬 봉기, 그리고 신군에 의한 우창 봉기 알아두시고, 사실 우창 봉기가 신의 혁명에서 더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 우창이 훨씬 잘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는 신군이 칼을 디밀자마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성들도 독립을 선언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청나라 황실의 무력이 무서워서 난을 못 일으켰지만 이제는 그치. 신군이 앞장서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창에서 신군의 봉기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성들이 청나라를 대상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성이라는 건 지방을 말해요. 결국 청나라가 무너지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중화민국의 수도는 난징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이 난징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공부했어요. 자, 난징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죠? 그쵸. 동진. 위초구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파랑연한 556국난 이후에 556국을 뺏기고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와서 이 건강에다가 수도를 두고 만든 게 동진이었죠. 이 건강이 오늘날의 난징이야. 그리고 주원장이 명태주 주원장이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 명나라를 만들면서 최초로 도망친 게 아니라 첫 스타트부터 창장강 이남인 난징의 수도를 두고 만든 게 명나라죠. 그리고 양무운동 때 난징에다가 뭘 만들었죠? 금릉, 기기국. 참고로 텐진, 베이징 바로 앞에 있는 텐진에서는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수사학당입니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 때 수도이기도 했죠. 난징은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으로 수도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중화민국으로 또 중화민국의 수도가 되기도 한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난징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창 봉기 이후에 각각의 성들이 힘을 합쳐서 중화민국을 수립을 하고 난징의 수도를 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에 있던 순원이 이 중국 동맹의 동지들과 혁명사상을 갖고 있던 동지들과 돌아와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됩니다. 이 임시 대총통이란 자리를 알아두세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일본에 건너가 있던 순원을 사람들이 왜 대총통으로, 임시지만 대총통으로 삼아요? 이미 순원은 한참 전부터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날 때부터 청나라는 답이 없다, 혁명을 통해 공화정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혁명파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화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거야. 당신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화민국은 당의 정치체제는 왕이 없는 공화정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주장한 거 말고 만들어진 건 최초예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 공부할 때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서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던 건 신민회였죠. 그쵸? 그리고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공화정 정부는 3.1운동 이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근데 아시아 전체를 보면은 신의 혁명 결과 만들어지는 이 중화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입니다. 자, 네, 여기 지도를 좀 볼게요. 네, 아직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아직 청나라 망한 거 아닙니다. 이 순원이 난징에 수도를 두고 임시 대총통이 되어서 지금 중화민국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북방지방에 누가 남아있어요? 청나라가 남아있어. 당연히 청나라가 이 중화민국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겠죠. 그죠? 그 청나라에서 이 중화민국의 이 신해혁명을 진압하려고 내려보낸 애가 그 유명한 배신의 아이콘 위안스카이야. 근데 여기서 이 위안스카이랑 이 중화민국의 신해혁명군이 타협을 합니다. 이제 위안스카이가 청나라의 국방부 장관 같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원을 포함한 순원이 큰 양보를 합니다. 이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인 순원이 나는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드는데 나의 목표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칼끝을 우리 중화민국이 아니라 청나라로 돌려서 저 만주족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려 준다면 내가 이 대총통의 자리를 당신에게 양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오케이 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가장 믿고 있던 위안스카이에 의해 망하게 돼요. 참 허무하죠. 위안스카이의 배신 활동은 벌써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캉 유웨이와 량치차오가 중심이 된 변법 자강운동. 이 변법 자강운동은 당시 청나라의 황제였던 광서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서태후는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근데 초반에는 광서신정을 못 막았던 게 이 광서제의 편을 누가 들고 있었어? 군사권을 쥐고 있던 위안스카이가 쥐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0일 정도는 이 광서제가 지지하는 캉유웨이, 양치차오 같은 공양파들이 주도하는 변법 자강 운동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후의 편을 들면서 이 변법 자강운동, 무술변법은 100일 만에 실패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였죠? 무술정변이었죠. 이번엔 또 그 청나라를 또 배신하고 중화민국에 붙은 거야. 그리고 순원은 약속한 대로 총통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총통이 돼요. 그러니까 일대 보통 생략하긴 하지만 일대 임시 대총통 순원에서 이 둘 사이의 순원의 통 큰 양보로 인해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이 위안스카이가 처음에는 바로 대총통이 될 수 없으니까 2대 임시 대총통이 되었다가 정식으로 초대 대총통에 올라요. 이 2대 임시 대총통, 초대 대총통은 위안스카이를 나타내는 말이지 순원은 아닙니다. 순원은 반드시 임시 대총통 1대, 보통 1대를 생략하긴 하지만 하고 위안스카이에는 꼭 2대 임시 대총통이나 초대 대총통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1대 임시 대총통 순원, 2대 임시 대총통이자 초대 대총통으로 즉위했던 위안스카이를 구분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됐지만 여러분 대총통은 왕이나 황제가 아닙니다.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같은 자리야. 대통령이 비록 국가의 대표로서 많은 대표성과 권력을 가지긴 하지만 모든 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돼 보니까 이게 의외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뭘 기대한 거냐면
이 사람은 공화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원이랑 신의 혁명이랑 타협을 한 거는 청나라 왕실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해 공화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숭고한 이념이 아니에요. 그냥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대총통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들어도 뭔가 막강해 보이는 자리를 준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정작 돼 보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황제 같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안스타인이 황제가 되길 원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순원을 포함한 혁명파를 탄압하고 나 대총통 싫어. 나 다시 황제가 되고 싶어. 황제의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 그러냐? 제재운동이라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황제의 제도를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제재운동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동의할 리가 없죠. 지금 어떻게 해서 무너뜨린 청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온 공화정인데, 이제 와서 다시 죄송합니다. 황제의 나라를 만들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위안스카이의 부하들마저 반대했고, 이 위안스카이를 도와주던 그 후원자들, 서양 열강들도 반대를 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이 제재운동이 실패해요. 근데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황제에 즉위하긴 해요. 근데 즉위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다시 취소시켜, 본인 스스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재운동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재운동으로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황제가 되긴 했지만 금방 황제 자리를 취소했다. 그리고 죽어요. 이 제재운동에 실패하고 이 황제의 즉위 시도가 실패하고 위안스카이는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각지에서는 어쨌건 최고 지도자가 죽은 거잖아. 다시 약간 우리로 치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각지에 나름의 군사권을 쥐고 있는 이 지방 세력들, 걔도 우리가 군벌이라 그래요. 군대를 가지고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의 군대를 가지고 이 지방을 근거로 일어난 그래 약간 호족 같은 존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군대를 가지고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 군벌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도하게 되고 대군벌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순원은 참 속이 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신의 혁명이 아시아에 준 영향을 그래도 굉장했어요. 어쨌건 그 영원할 것만 같던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짧았던 순간이지만 이 공화정인 중화민국이 들어섰잖아. 이게 베트남에 영향을 줘요.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기억하시죠? 청프전쟁 당시. 청프전쟁이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서 벌어진 전쟁이었잖아. 그 이후로 갑신정변과 관련있던 그 청프전쟁 이후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베트남에서도 우리도 이 혁명파, 중국의 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처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자라고 해서 베트남,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베트남 광복회라는 걸 만들어요. 판보이쩌우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건 여러분이 원나라 쿠빌라이가 베트남에 쳐들어왔을 때 그 원나라 쿠빌라이의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의식을 각성시켰던 쩌능다오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판보이쩌우는 독립운동가예요. 그게 특이한 게 광저우야. 왜냐면 당연히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죠.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주로
만주, 나 뭐 상하이, 미국 이런 데서 우리가 독립운동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베트남 광복회도 중국 땅인 광저우. 이 광저우는 당나라 때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 그리고 설치된 지역이죠.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있다가 청나라 때는 해관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공행을 설치해서 서양과의 무역을 전담하다가 1차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을 통해 공행이 무너지게 되고 개항장이 5개로 늘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상하이로 넘어가게 되고 광저우는 경제적으로 몰락해요. 그래서 광저우에 있던 광동성에서 뭐가 터져? 태평천국 운동이 터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순원이 만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통해 공화정을 만들자 중국 동맹회 1905년 일본 도쿄에서 결성이 됐죠. 순원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해혁명 이후 만들어진 베트남 광복회 얘는 광저우에서 누가? 판보이저우가 만든 거야.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삼민주의 사료 꼭 읽어보시고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보충 자료도 꼭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업 퀄리티가 좀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알겠죠?